뭐 네. 또래 언니 오빠들 다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해주는 음식 나눠 먹고 근데 마을이 사라지기도 한. 마을이 사라지는 곳들도 있고 떠나가는 청년층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역이 다 붉은색 투성이. 인구 소멸이 삐요삐요가 맞을까? 네. 저는 사실 되게 네. 충격으로 봤거든요. 네. 지방 소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예요? 지방 소멸이라는 아예 게 없어진다? 예. 사라? 아이 그런 거 아니죠. 예. 소멸되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언어 그 자체 단어에 매몰되면 예. 그게 사라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왜? 예, 일단은 사람 수가 너무 줄어들 거고 그쵸.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예,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게 불합 공동체든 마을이든 그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세대 간 이런 어떤 균형이 필요한데 예컨대 나이 많은 사람도 있으면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쵸. 남자들이 필요해서 여성들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마을에 애기도 있어요. 예. 웃음소리도 좀 들리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극단적으로 불균형하면 예. 그건 예. 그런 게 우리 사람 사는 곳으로서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멸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113곳. 그러니까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수준인데 네. 한 49.6%. 이렇게 되면은 남한 인구 지도를 보면 절반은 네. 그냥 인구 어떤 밀도를 저희가 색깔로 나타냈을 때 네. 거의 0 또는 흰색에 수렴하는 네.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30년 정도 후쯤 되면 30년. 이라는 제가 거고. 할머니 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인구 재생산 주기 그러니까 네. 우리부터 태어나면 한 30세 정도 되면 이제 다음 세대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면 이제 낳잖아요. 그래서 그쵸. 인구 재생산 주기를 30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30년 정도 인구 다음 세대로 교체되는 그런 주기쯤 되면 인구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 한 절반 정도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런 개념이 이제 되겠고요. 근데 113곳이 아니고 예. 벌써 115곳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게 3월 기준이니까 그럼 지금 10월 기준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빠르게 우리나라 되네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예. 그때는 이제 50%가 어쨌든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50%가 넘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군구 기준이면 읍면동 기준으로는 한 3,500개 정도 돼요. 네. 이미 50% 예전에 다 넘었고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 0에 가까운 걸 흰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좀 삐요삐요? 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뜻에서 거의 전국이 붉은색 투성이 아니면 주황색 투성이거나 뭐 이미 그런 곳이고 수도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수도권하고 광역 대도시들 일부가 현재는 그렇고 네. 아마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예. 수도권의 뭐 수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지역 이런 쪽은 빼놓고는 아마 거의 다 예, 불긋불긋할 겁니다. 예. 사실 도심 생활이라는 게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네. 그런 교통이나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직장, 일자리도 많기는 하지만 네. 반면에 거주 비용이 너무 네. 커요. 그러니까 집값도 네네. 비싸고 전월세 당연히 비싸고 그렇죠. 물가도 훨씬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백반 1인분을 시켜도 예. 저기 지방에서 먹는 1인분은 아직 몇천 원 수준인데 서울 어디서 먹으려면은 만 얼마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한데 그러면 이 갭을 좀 어떻게 줄여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네요. 저 예. 천재인가? 야, 우리가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가 아무리 주거비가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회가 실현되냐를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나왔지만 서울대생들의 진학하는 예. 비율이 거의 부모들의 그 상위 9분위 이상, 90% 상위에 있는 그런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에서 그런 부모가 주지 않은 어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공평한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네. 그러면은 이 배울 수 있는 단계에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그 직업에 의해서 획득한 얻은 소득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형성을 더 많이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녀들한테 예. 무엇을 시키냐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 그런 교육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좋은 게 대학을 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자녀들도 부모가 가졌던 뭐 법률이나 의료가 됐던 그런 어떤 전문직의 일자리들을 또 이런 것들이 기회가 또 세습이 되고 그런 걸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나 일자리나 주거 이런 부동산의 문제들이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 서울과 너무너무 출발점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 서울로 탈출하는 게 아주 효율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탈출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 모인 청년들이 와보니 이미 성장할 때 가졌던 그런 어떤 동원 가능한 네트워크와 그런 교육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은 이제 출발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이 관악구에서 강남구에서 혹은 이런 데서 막 서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다 보니 예. 팍팍하잖아요. 떠날 수 있는 서울이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선택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는 걸 미루고 그러다 보니 낮은 출산율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81인가요? 84인가요? 하여튼 0.8대 초반인데 예. 이걸 시도별로 놓고 보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이고 서울 안에서는 어디가 낮겠어요? 강남구, 중구, 관악구도 낮습니다. 다 강남구와 중구는 0.5대고요. 예. 일자리 중심지예요. 이곳이 서울에. 그 다음에 관악구가 낮은 것은 이제 아직까지 거기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이 있으니까 직업을 안 가진 고시하는 청년들이나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은 이제 출산율이 낮은 거고 그걸 이제 좀 예외로 놓고 보면 청년들이 어쨌든 많이 모인 곳이 오히려 출산율이 낮다. 그럼 탈출할 곳은 외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와 예.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동명과도 같은 문제고 그래서 그것을 실과 바늘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풀려면은 같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세요. 예. 산업을 성장시키면 일자리가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컨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 짓고 거제도에는 조선소 만들고 예. 광양에는 뭐 제철소 만들면 거기 이제 임금도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갔습니다. 예. 산업 따라서 사람들이 가던 기업이 가면 사람들이 가던 시대였어요. 왜? 그건 입지가 중요하거든요. 물이 중요하고 원자재를 수송하는 그런 접근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곳이 유리한 입지인 그런 곳에 넓은 땅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사이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나 R&D 연구센터들은 다 어디에 만듭니까?
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겠어요? 인재가 있는 곳에 기업이 쫓아서 가는 거예요.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임금을 주더라도 요즘에는 R&D 연구센터를 그 거제도나 아니면 울산 정도 같은 대도시에 만들어도 청년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곳에 전기자동차 그 석박사 인력들만 유지되는 연구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도 거기에 합당하는 인재들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기회의 그런 초격차들,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대별되는 거기에 어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 문화, 어메니티 이런 것들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인재들, 고급 인력일수록 안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기술 기업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조를 메가시티라는 논의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은, 핵심은 우리 교육 서열화 문제와 그 대기업 본사 간의 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깨트려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이 교육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을 안 나오고 이 대학 간판이 없어도 지역에서 괜찮은 기업을 갈 수 있고 그 괜찮은 기업이라는 게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괜찮은 임금,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물가도 말씀하신 대로 싸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기업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과 원하청 관계 속에서 놓여 있고 그것이 이제 저비용의 임금 단가에 대한 일종의 착취겠죠. 압박을 통해서 원청 대기업과 그들의 내부자들이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트려 줘야 지역에서 중소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그 중소기업에 가는 청년 인재들을 대학이 양성하고 그 대학들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같이 협력과 연구개발도 하고 이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없이 그런 것을 깨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으면 그 나머지 뭐 아무리 변죽을 울리는 것들을 해봐야 본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